이게 진짜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네. 세금별로 주택수 기준이 다릅니다. 정확히 세목별로 다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다. 애들한테 줘라라고 해도 우리 애가 아직 세대 분리를 못했어요. 우리 집도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라고 했었을 때 3주택자죠? 3주택자죠. 그러면 여기는 마귀 집안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 중과 어떻게 돼요? 30% 두들겨 맞아야겠죠? 75%에다 45%에다 30% 보태는 거죠. 네, 75%. 그러니까 네. 최고 82.5%까지 세금 납부해야 되는데 조세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버티려고 하지만 우리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즉 보유세가 빵빵빵 터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회피할 때, 즉 양도세라는 거는 처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팔기 아까워. 분명 매물 잠김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나중에 팔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일단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식하게 다주택으로 있다가 보유세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네. 현명하게 버텨라 라는 것이죠. 그게 현명하게 무엇이냐? 버티라. 네. 인별로 쪼개라 라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면 각각 1주택자로 갑니다. 그러면 공제 같은 경우도 아빠도 9억 공제, 엄마도 9억 공제, 아들도 9억 공제 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율도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부부도 이게 각자 따로따로인데 이거 우리 좀 공포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거 뭐 대통령이 가만히 냅둘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많이 얘기하는 게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근데 그게 뭘 할지 몰라서 목적어가 없잖아요. 네.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거는 못 건넵니다. 종부세를 세대 합산은 못 시키는 게 네. 노무현 전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합산을 시켰었다가 네.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헌 났죠. 네. 그래서 인별로 쪼개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합산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종부세가 폐지되는 길이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부세 위헌 뜨게. 그런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린 결과론적으로 종부세가 인별로 간다.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마귀 소굴 아니겠습니까? 김재경네 적폐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헤쳐나갔냐? 예. 제 밑으로도 동생이 둘이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저 한 채, 남동생 한 채, 여동생 한 채 주면 예. 일단 최소 5채 나오죠? 아, 그렇게 피해 가시면 됩니다. 네. 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테크를 할 수가 있다. 몇 명 더 낳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지금도 후회합니다. 애를 더 낳을 걸이라고 하는데 애가 많으니까 좋다라고 하십니다. 행복하시죠? 이게 다 예쁘고 정말 장성해서 네. 박사인데 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낳는 게 아니라서 뭐라 말을 못 하는데 예. 이제 배우자가 오케이 해주면 저도 네. 2명, 3명 낳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소득세도 앞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금 정말 이슈 됐었던 게 저희 또 일전에도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린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26년도부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이제 2주택자도 전세 과세하겠다. 네. 간주임들을 과세하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쪼개지는 게 부부는 합산하고요. 자녀는 별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녀는 극단적으로 월세를 받아도 비과세예요. 네. 물론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전세를 놓아도 전혀 상관없다. 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쪼개가면 되고 결과론적으로 양도세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결국은 과세 기준 시점은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뭐 분리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애가 그때 이제 성인이 돼서 세대 네. 분리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으면 되겠죠? 그러고 이제 애들한테 넘긴다라고 했을 때
애들은 일단은 독립세대주가 되려면 만 30세 이상 혹은 네. 소득이 있거나 중위소득 40%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만 30 이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 30 미만이라 한다 하더라도 소득 혼인했으면 그거는 독립세대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요. 예, 저건 뭐 엔드엔드가 아니라 각각이라는 얘기죠. 네, 예. 5월입니다. 5월,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거꾸로 만 30도 넘어가고 소득도 있고 혼인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 네. 그건 세대를 당연히 합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까지. 일단 30살 넘기 전에 독립하세요. 그게 서로 서로 깔끔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뭐 부모님한테 밥 얻어 먹을 거야? 네. 아들아, 빨리 나가라. 빨리 네. 나가라, 독립해라.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제 제일 많이 해주는 구간은 5억 이하입니다. 일단은 1억 이하 10%는 무조건 해주라는 얘기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내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세금은 진짜 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물론 1억 증여했었을 때 1,000만 원 세금 내려고 하면 아깝긴 하죠. 단돈 1,000만 원이 아쉽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고요. 같은 의미로 20% 세율도 많이들 해줍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1억 해줘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오히려 5억 해줘도 세금 떼고 나서 특별하게 할 게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집값이 하도 올라서. 네. 그런데 딱 보는 거죠. 내가 재산이 이미 30억 초과야. 50% 세율이야. 그러면 네. 아유 이걸 낼 수는 없는데 그래도 20% 세율까지는 그냥 낼만 하니까 내주고 네. 그리고 진짜 돈 있으신 분은 30% 세율까지도 많이들 냅니다. 이건 해야 그래도 뭔가 서울에서 살려고 했을 때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 세율까지도 일단 물건을 사줄 때, 부동산을 사줄 때는 30%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20% 세율까지는 하고요. 근데 30% 세율에서 10억 증여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서울 집값이 얼만데요? 네. 좀 쉽진 않죠? 그때 많이들 하는 게 플러스 차용증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은 이 영상에는 얘기 안 하고 나중에 2부에서 얘기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완전 실전 강의네. 이건 네. 유료 강의 할 뻔했네. 이게 유료 이제 강의여야 되는데. 여러분 투미 멤버십으로 오세요. 제가 무료로 이거 한 대신 네네, 또 이제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또 그렇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해서 내가 5억 플러스 차용증을 하든 이제 10억 플러스 차용증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들 한다라는 얘기들 먼저 해드려요. 네. 그리고서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공제 6억, 직계 좀비속 5천인데 여기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정 1,000만 원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증여를 하려 했었을 때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증여세는 인별과세고요.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거고, 그리고 증여세 과세표준 합산 기간은 10년입니다. 이 얘기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해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한테 10억을 그냥 생으로 주게 되면 증여세는 2억 2,500만 원인데, 근데 자녀가 둘이에요. 뭐 첫째한테만 다 몰아줄 순 없죠?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째한테 5억, 둘째한테 5억 해주게 되면 8,000으로 줄어든다. 각자 공제도 받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다 줬을 때보다는 훨씬 세금이 낮아지죠. 이렇게 그러네요. 합쳐봤자 1억 6천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또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을 넘겨줬다라고 해서 10억짜리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증여세 2억 2,500만 원은 자녀가 납부해야 됩니다. 자녀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해? 왜 10억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10억을 줬으니까 그 중에서 여기서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7억 5천 남는다. 세후 7억 7,500만 원에 맞춰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아버지가 대납하면 그 대납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고요. 그렇지. 그럼 이제 조금 곤란하는 게 사실 오늘 얘기는 이제 부동산 증여도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증여에서 현금으로 부동산을 사면 상관없지만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게 되면 애가 증여세 납부할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럼 얘기인 줄 그 알았어요. 돈을 네. 아버지가 증여를 하게 되면 그것도 거기도 또 붙는 세율도 거고.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0억까지는 세율이 30%인데
이제 10억을 초과하면 네. 40% 세율이거든요. 야, 이거 2억 2,500을 딱 40% 구간에 세금 떼고서 넘기려고 하면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아, 너무 크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대충 봐도 한 4억 정도는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고려하셔야 된다 해서 이게 만만치 않고요. 네. 그럴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현금을 증여하는 거는 다른 얘기지만 현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분납 신청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 5년간 분납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당해년도부터 해가지고 5년 분납이니까 6분의 1씩 해서 5년 동안 이제 넘기는 거고, 그건 부동산에 넘겨받죠. 부동산에 넘겨받으니까 그 부동산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일단 납부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생으로 현금 증여하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렇게 계산합니다. 1억 5천 증여를 제일 많이 한다 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증여공제, 1억이 되는 세율 10%니까 세후 이제 1억 4천이다. 1천만 원 세금 내는 거고 5억 5천 증여도 많이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억까지는 세율 10%, 이제 1억을 초과한 4억에 대해서 5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세율이니까 9천만 원이 세금, 그러면 세후 4억 6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미성년자는 증여 이제 공제가 2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은 합산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가느냐? 아까 한 번에 10억을 주면 2억 2,500이라고 했었었는데 애가 20살 때 10억을 줬어요. 아주 대단한 아버님이죠. 그런데 애가 25살이 됐을 때 10억을 또 줬어. 네. 그러면 생으로 40% 세율로 가니까 증여세가 4억인데 30살 된 다음에 이제 애가 결혼하려고 해. 그때 10억을 또 줘. 그러면 과세 표준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증여공제 또 받을 수 있고 각자 1억까지는 세율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에서 증여세가 2억 2,500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미리미리 주는 게 맞다는 거죠. 한 번 먼저 주고 10년 뒤에 또 주면 이제 증여세가 이제 분산이 되는데 근데 이걸 한 번에 주면 그럼 거꾸로죠. 20억을 한 번에 줬던 얘기는 네. 그러면 이게 플러스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6억 2,50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이렇게만 한다 하더라도 10억을 끊어서 주면 아까 2억 2,500 두 번씩이니까 4억 5천이네요. 4억 5천이냐? 6억 6,500이냐? 이것만 해도 네. 증여세 억 단위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네요. 매년치 연봉이 그냥 세이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애가 태어나면 애가 이제 돌잔치 하자마자 돌려차자마자 1억 2천을 증여합니다. 2천 증여공제 1억이 되는 세율 10% 1,000만 원 세금 내면 되겠죠? 네. 이게 애가 11살이 되면 또 1억 2천 증여합니다. 네. 21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됐죠? 5천만 원 증여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1억 5천을 하고 31살이 되면 또 1억 5천 이런 식으로 갔다가 10년마다 끊어서 주게 되면 우리가 1,000만 원씩 세금 냈죠? 네. 그럼 5천만 원만 세금 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이걸 6억 9천만 원을 한 번에 증여했다라고 하면 증여세만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네. 그리고 또 차이 나는 게 이 돈을 증여해서 이 돈이 또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든 예. 내가 뭐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네. 장투 20년 장투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했지만 해도 이게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서 넣어놓는 거죠. 하면 이것도 불어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아까 지금은 또 심화 과정이니까 그 전에 이 정도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누군가 이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어떤? 소장님 돈이 많으셔가지고 애한테 1억이쪽 턱턱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줄 수 없습니다. 네. 제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애한테 그렇게 줍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거 핑계입니다. 뭐냐? 당장 저도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애한테 1억 2천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1억 2천을 애한테 그냥 딱 떼놓고서 그 얘를 애가 또 태어나서 애한테 또 한 명 또 주고
그렇게 하면 제 돈이 그렇게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죠. 제가 투자를 할 때 이 돈을 내가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총 재산은 똑같아.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을 살려고 했었을 때 자녀가 둘이야. 그러면 각자 1억 2천씩 증여를 해가지고 지분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금 로스는 1,000만 원씩 은 로스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그거 빼고서는 네. 같이 20억짜리 주택을 산 거고, 그럼 이제 비율이 이제 몇 퍼센트 안 되긴 하겠죠. 그래도 이 집이 나중에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하면 애 재산은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냥 1억 2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1억 5천이 되든 2억이 되든 계속적으로 내 재테크와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부부 공동명의 많이 얘기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뿐만 아니라 애들도 공동명의를 넣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4명 공동명이면 인적공제도 250씩 4명 받으면 1,0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과세표준이 그만큼 또 쪼개지겠죠? 네. 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애들 자산, 내 거 투자할 때 애들도 같이 섞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들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없는 거지. 찾아보려고 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꼭 잘 챙겨줘라. 라는 얘기 하고요. 오케이. 여담이지만 법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법인으로 굳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조금 포인트 중 하나가 증여를 할 때 네. 부부는 합산이에요. 자, 왜냐면 아빠가 2억 증여하고 엄마가 2억 증여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렇지. 똑같습니다. 한몸이니까. 부부는 진짜 이혼하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혼 절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목한 가정 만드시기 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아닌 이상은 이건 안 되는데 그럼 네.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이장표를 끌고 왔을까요? 거꾸로 이거 증여를 애한테 주려 했었을 때 야, 그런 생각할 겁니다. 아까 FM대로 했을 때 우리가 10억 5천 증여하게 되면 그래 세금 낼 거 내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 그럼 뭐 7억 얼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요, 소장님. 그렇다고 해서 40% 세율은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차용증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차용증이라는 것도 이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핵심은 애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애가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를 납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못 써요. 애가 소득 없으면. 그러면 애한테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부부는 합산인데 증여자가 다르면 또 상관없습니다. 부부는 사실 일심동체니까 이렇게는 묶이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 세대는 또 다르죠? 그렇죠. 할머니가 손주한테 좀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주는 것도 정말 좋은 것 중 하나가 할머니 역시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하면 아들한테 뭐 30% 세율 초과해서 주면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네. 근데 우리 손주한테 줘. 애가 있어. 애가 있으면 손주한테 딱 줬다. 1억 쏴줬어요. 그러면 세율이 낮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또 누군가 얘기하는 게 이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 30%가 붙어요. 얘기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1억까지는 세율이 10%라고 했잖아요. 10%에 30% 할증 붙어봤자 13%입니다. 엄청 낮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1억 2천 증여해주면 딱이죠. 애가 미성년자야. 2천만 원 증여 공제. 참고로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공제는 이제 증여 받는 사람 기준에서 한 번밖에 못 씁니다. 계정당. 그러면 직계 좀비속한테 우리가 2천만 원 증여 공제 있으면 이미 할머니가 줘서 내가 2천만 원 썼어. 그럼 아빠가 또 주면서 2천만 원 공제 이거는 안 되는데 근데 세율 자체는 이제 증여를 하는 사람이 주체가 다르면 네. 각각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공제는 받는 사람, 애 기준으로 가는 건데 증여세율은 주는 사람이 다르면 상관없다. 근데 부부는 합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빠가 2억 주고 할머니가 2억 주고 똑같이 이거 세율 합산해서 애 기준으로는 4억 받은 거니까 세율 그렇게 가나요? 아니다. 할머니가 줬으면 따로다라는 얘기. 그럼 아빠가 예를 들어서 5억 이하로 주면 세율이 20%인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 할머니가 1억 2천 준다? 그러면 13% 1,3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죠. 네. 그리고
능력이 좀 있어. 가족들이 재산이 좀 있어. 삼촌이 좀 더 좋아해준다. 삼촌이 조카한테 쏴준다. 그럼 기타 친족 1,000만 원 공제 네. 받고 네네. 1억까지는 또 이거는 세대 할증이 안 붙죠? 10%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강남에서 뭐 우리 뭐 미성년자가 네. 강남에 뭐 무슨 40억짜리, 50억짜리 집주인이다. 뭐 미취학 아동이 집주인 이런 거 종종 기사 뜨잖아요. 네. 기사까지 뜰 때 국세청이 안 볼까요? 무조건 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탈세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절세를 했겠죠. 합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 낼 거 다 냈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족 재산을 원기용 모으듯이 일가 친척들의 재산을 싹 모아줘가지고 사준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발 더 나아가면 며느리 증여도 있습니다. 며느리 증여. 오. 예를 들어서 애가 솔로면 어쩔 수 없는데 결혼을 했어. 네. 그러면 며느리가 기타 친족이 들어가요. 어. 그건 1,00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고요. 네. 1억까지는 세율 10%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1억 5천, 며느리한테 1억 1천 하면 또 과세 비용이 분산되니까. 여기서 또 내가 좀 좋은 거 해줄 거야. 애한테 10억을 그대로 쏴주면 세금이 너무 세지는데 그 아들한테 5억 5천 주고 며느리한테 그럼 나머지 4억 5천을 준다. 그럼 세율 구간이 또 뚝뚝 떨어지겠죠. 둘이 부부인데 합산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까 말한 그 합산한다는 거는 예, 주는 사람이. 증여를 할 때 아빠가 받는 따로 사람은- 주고 엄마가 따로 주고 야, 이게 안 이거 되는 꿀팁이네, 거지. 이거. 받는 거는 아까 말했던 거는 증여받는 사람이 수증자가 다르잖아요. 오, 좋아 좋아. 며느리 따로입니다. 예. 물론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 보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애한테 주기 싫어. 뭐 그거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건 뭐 아침 드라마 얘기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하면 또 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줄 거야. 네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증여세만 놓고 보면 이게 낫다. 그리고 좋네요. 보유세 자체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양도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이득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동명의 하려면 며느리도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게 사실 우리가 며느리한테 줄 때는 아니, 처가 쪽에서도 또 오지 않겠어요? 아니 서로 상부상조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한 5억 네. 해줘. 그럼 네. 며느리 쪽 이제 처가 쪽에서도 똑같이 5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2, 3억은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것도 본인 딸한테 1억 5천, 사위한테 1억 5천 이 크로스 쏘는 거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진짜 비슷하게 경제력이 좋은 집안끼리 만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맞습니다. 이유도 그런 게 있긴 하겠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집 사지. 그게 아니면 이게 세금 너무 많아서 집 못 삽니다. 오늘 알려주신 게 진짜 저는 굉장히 꿀팁인데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증여 공제 활용할 거 활용하고 해서 가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증여 설명만 해도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나머지는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할 텐데.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